오늘 국내 증시는 수급 쪽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집중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선주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이 아쉽게도 2시 이후로 하락 전환하기는 했지만 국내 증시 수급이 상당히 호전된 분위기고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대표님? 조금 더 수긍 받는다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번 조정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주식을 내다 팔기보다는 선물 쪽만 좀 매도가 좀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식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기존에 많이 샀었던 거,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 매도가 좀 있었던 것이지 전체적인 규모를 본다는 약간 순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약간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 국면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 시즌에 이제 계속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기업들, 또 앞으로 실적이 더 좋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선취매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어쨌든 5월 2일에 밸류업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슈가 있는 쪽으로 해서 어떤 꾸준한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이번에 미국 증시도 물론 이제 FOMC 결과 흐름들 이후를 봐야되긴 합니다만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세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 국면에서 수급 쪽으로도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선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유창희 대표도 호실적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는 IT, 화장품, 자율주행 두 수급 주체가 매수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미용 의료기기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실적과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같이 사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수급별로 매수하는 섹터의 특징 각각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면 세 가지 키워드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일수록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강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동차, 조선, 그리고 금융주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주 전체 시가 총액 많이 차지하진 않지만 4월 달에 유독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가 중국 소비주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인데 특히 이제 내일 저희 나라도 1월 1일 5월 1일 노동절 연휴이긴 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연휴 기간이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5월 중순까지 계속 징검다리 형식으로 계속 긴 연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1순위 입국 국가가 일본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정도가 아마 중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단거리 노선,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오늘도 좀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자동차, 금융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자동차 금융주들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들이 주가에 좀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좀 부합하면은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여기서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조금 소외를 받는 모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오늘 외국인을 따라가야 할지 기관을 따라가야 할지 매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시피 호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금호 타이어를 사고 있는데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주가도 오늘 상당히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잘 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니까 우리가 좀 더 좋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금호 타이어 관련해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되게 강하게 매수가 한 몇 달째 진행되고 있었고 기관 투자자도 원래는 매도가 좀 많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소폭 좀 매수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일단 실적을 확인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둔화된다 어쩐다 하더라도
매년 판매되는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전용 타이어 출시를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이관신 관련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 뭐 금호 타이어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도 잘 나왔겠다, 여러 가지 업황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에 ST팜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네. HLB를 가장 많이 사고 그 다음으로 ST팜을 좀 주워 담던데 네. 어떤 모멘텀을 보고 사는 건가요, 외국인은? 뭐 사실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ST팜에 대해서 조금 매수가 최근 들어서 좀 들어온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 흐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뭐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바이오 업종 중에서 ST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RNA 치료제 핵심 원료 올리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있고, 특히 이제 지금 CMO 관련돼서 이 시장이 미국이 중국을 좀 규제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제일 큰 뭐 관련된 기업이 아무래도 규제를 받게 된다면, 그러와 관련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됐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ST팜의 어떤 매출도 더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공장 증설 이런 이슈들도 좀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직 완벽하게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4월 2일에 한번 크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지금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10만 원 돌파를 시도하겠다는 부분들은 5월 달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리고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제론의 주가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상승을 해서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던데, ST팜은 이렇게 미국 제약회사와 저희가 연결고리를 찾아서 또 같이 보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제약바이오주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반기에 좀 좋았다가, 그러니까 1분기 때 좀 좋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금리 인하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관이 오늘 집중해서 사고 있는 더존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주 신한밸류업 등판으로 주가 또 강한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기관 매수에 우리가 동참해도 괜찮은가요, 이 종목은? 어쨌든 지금 베인캐피탈에서 이제 신한밸류업 쪽으로 해서 이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쪽은 좀 이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엑시트를 하는 것이고, 한쪽은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인데, 신규로 들어온 쪽에서의 관점이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주가가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규모로 블록딜 형식으로 주식을 매입을 하는 것이지, 뭐 오늘 샀다가 내일 팔기 위해서 약간의 차익을 위해서 사진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그 대상자가 신한밸류업 프로그램 펀드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사자마자 뭐 1, 2% 수익 내고 내일 팔면 그렇진 않겠죠. 예, 요즘에 네. 분위기에서는 난리가 네. 나겠죠.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수가 유입됐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주가 흐름만 본다라면 최근에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이제 올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를 길게 놓고 본다라면 한때 잘 나갔을 때, 물론 2020년도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이 회사 주가가 12만 원 하던 주가입니다. 근데 지금 6만 원, 이제 올라와서 6만 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본이라든지 신흥국,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한금융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사들이 이 AI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업종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가서 관련해서 협력을 좀 한다라면 충분히 더존비전의 성장 모멘텀은 조금 더 시장에서 좋게 평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매각 M&A 이슈가 나왔던 기업들의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뭐 HPSP라든지 주가는 회복했지만 파마 리서치라든지 JC 케미칼
뭐 이런 메디컬 이런 기업들 보면은 M&A 이슈가 있으면서 오히려 주가는 급락이 나왔었는데 더존비존은 M&A는 아니지만 어쨌든 2대 주주 변경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더존비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쭉 8가지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런 외국인을 따라갈까요? 기관을 따라갈까요, 대표님? 저는 뭐 둘 다 괜찮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할 때 두 개 동시에 나오면 짬짜면 먹듯이 네.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저는 금호타이어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호타이어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 계기는 베트남 2공장이 증설된 게 이제 지난 분기서부터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이 앞으로 실적 개선에 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사업 부분에 높은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출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이번에 이제 15년 만에 그 이고 한신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교체 차량 대상이 한 1,800만 대인가 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부분 전기차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의 매출, 이런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혹은 이런 기업들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뭐 HL 만도라든지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중국 공장도 있고요. 또 중국에 예전부터 투자를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율 효과까지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2분기, 3분기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했다가 약간 이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지만 이제 지난 2월달 고점을 좀 돌파를 좀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일단 9,000원 정도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6,3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번 4월 한 2, 3주 정도 이거 4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옆으로 횡보했을 때 6,300원이 중요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아직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도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붙어도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관련 정책 모멘텀 짚어주셨고 1분기와 더불어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도 일제히 쏟아졌는데 목표 주가 9,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좀 러프하게 보시면서 앞으로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선주는 뉴스타기 유청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